여러분, 지금 이 눌림은 그냥 흔들기가 아니죠. 여기서 겁먹고 잘못 대응하면 이번 반등을 또 한 번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어제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숏 잘 먹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잘못 숏 내리면 딱 물리기 좋은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텨서 반등 자리를 잡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어제 여기서부터 90K부터 반등 들어갔고 이 구간 딱 고점 찍기 무섭게 우리가 바로 1차 익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차 하락 부근에서 전부 완익을 했고요. 새롭게 반등 지점을 잡아야 되는 시점인데요. 저는 솔직히 내일 7개의 지표 발표를 앞두고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다시 달아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포의 매도 이렇게 보기보다는 앞으로 변동성이 터질 자리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자리, 그 정도로 보면서 다시 한번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도와드리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영상 만드는데 3시간인데 좋아요 한 번은 5초죠. 여러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익도 냈으니 좋아요 한 번 더 눌러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롱 포지션을 탔고 우리 어디서부터? 자, 해당 구간 89K부터 계속해서 1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요건 제가 해째를 하기보다는 정말 어제 유튜브에서 제가 드린 타점입니다. 그리고 해당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제 고인 스터디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점 전달 드렸고 우리 모두 다 93K에서 1차 익절 고점에서 모두 매도할 수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가져오신 분들도 우리 1차 하락 부분에서 모두 매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또 한 번의 수익 가져갔고 저 또한 익절을 한 포지션이고요.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하러 내려오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고 가느냐 깨고 가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시황부터 보자면 해당 저점 같은 경우는 오더 블럭이 생기면서 이전 저점을 깨고 올린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오더 블럭은 보통 세력들의 평단이 들어왔다라고 할 만큼 유의미한 구간을 터치하는데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상단의 지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래로 내린다는 것은 우리 이 하단 매물대를 건드리지 않고 올릴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단 모두를 뚫고 88K를 무너뜨리고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88K를 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저는 정확한 부분에 거기에 해당하는 근거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때 여기에서 지금 반등, 오랜만에 롱 드시지 못한 분들 숏 잡으실 건가요? 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내일 지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일 나올 이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뭔지 아셔야 대응을 하시겠죠. 일단 첫 번째, 우리 12시가 넘어가고 난 뒤에 바로 터지는 원유 재고입니다. 원유 재고는 여러분들이 이게 호재로 쓰이는지 악재로 쓰이는지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 재고가 증가했다고 뜨면요, 예상보다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는 대체로 호재입니다. 이유는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즉 기름이 남아 돈다는 얘기로 남아 돌진 않겠지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기름을 많이 안 산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는 대체로 호재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재고가 감소한다. 자, 이거는요, 기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금리를 지금 당장 내릴 필요는 없겠는데 우리 비트코인에는 악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FOMC 의사록이 있죠. 바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자, 이건 숫자가 아니라 좀 톤이 중요합니다. 숫자가 나올 일은 좀 드물죠. 이럴 때는 비둘기파와 매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한마디에 결정 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그 대응점을 찾아야 된다. 근데 사실상 이 대응점이 나오기 전부터 첫인사부터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기술적 차트 분석 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보이시죠? 자, 요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비트코인의 호재입니다. 왜냐면 임금 상승이 둔화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높게 돈을 주는 게 줄어들었다는 건데 이거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줄어들었다 생각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올라간다. 그러니 비트코인 가격 올라올 것인데 만약에 이게 높게 나왔다. 임금이 급등한다는 거 우리 사장님들 너무 힘드시죠?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금리 지금
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비트코인에는 하락 매도 압력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비트코인의 호재입니다. 왜냐? 실업자가 늘어났다니까 경기가 둔화되었다는 거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니 비트코인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환영한다는 거죠. 근데 뭐 낮게 나오면 당연하죠. 실업자 줄었다는 거니까 금리 안 내려도 되겠는데? 라고 하는 거니 비트코인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럼 비농업 고용지수 이런 거 좀 어렵죠. 자, 요러고 봤을 때 예상보다 낮으면은 비트코인의 호재입니다. 고용이 둔화된다는 건 연준이 압박을 감수하고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예상보다 높을 때는요. 고용이 너무 강하다. 자, 요건 악재입니다. 고용이 강하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 괜찮다, 긴축 유지하고 비트코인 약세로 갈 수 있는 장이라는 거죠. 다음 낯선 단어 나오죠.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자, 요거는 예상보다 낮은 지수라면요. 비트코인의 호재입니다. 요거는 제조업이 약하다 이런 뜻으로 나오는데 자, 제조업이 약하면 당연히 경기는 둔화되겠죠. 그러니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비트코인 반등할 것입니다. 근데 예상보다 높다면 당연히 우리에겐 악재이고요. 제조업이 강하다는 것은 지금 금리 괜찮은데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약세장 들어갑니다. 자, 실업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우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이 너무 약하면 금리 유지 또는 긴축을 유지할 테니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이 모든 것 다 필요 없을 정도로 결국에는 차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제가 단기에서 차트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 이러한 경제 지표들을 좀 보고 차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트럼프는 좀 이런 상태예요. 파월 즉시 교체하고 싶다. 왜? 금리 인하 빨리 해야 되는데 파월은 이걸 순순히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말을 하는 건 뭐 이미 연준 의장 이 다음에 올 사람을 내가 찜해놨다. 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연준 의장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앞으로 있을 금리 정책이 바뀔 수 있다. 코인 시장은 금리가 떨어지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지죠. 그러니 트럼프가 파월을 밀어낼 수 있고 우리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죠. 자,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바로 위크 달러와 위커 달러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건데요. 자, 위크 달러는 뭡니까? 약한 달러. 위커 달러는 뭡니까? 보다 약한 달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볼 수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갑자기 왜 보지? 봐야 됩니다. 왜냐면 트럼프는 지금 보다 약한 달러, 위커 달러를 원하고 있어요. 자, 이 이유가 뭡니까? 보다 약한 달러를 가져와야 트럼프는 수출을 늘리고 미국의 빚을 줄이고 그리고 금리를 내리기 쉬운 이런 약한 달러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럴 때 어떻게 된다? 이 달러가 내려가면 가상자산은 호재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 기준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는 약세 달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 이 기준을 통해서 100 아래로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트럼프는 계속해서 그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99.544이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고점을 찍었던 이런 순간 계속 트럼프는 이 약세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적어도 언제까지? 자신의 임기까지는 말이죠. 그러니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상승, 우리 잡을 수 있는 타점 자체가 많이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더블록의 위, 이 구간을 타고 넘었을 때 1차 들어가 보시는 게 좋고 이런 분들은 제가 요쯤에서 다시 한번 부분익절 사인을 드릴 겁니다. 좀 안전하게 들어가실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지지 받았을 때 상승 2차 93K에 있는 이 강력 매물대를 뚫었을 때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저점을 깨고 간다면 88K 가기 전에 저점을 하나 더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요 저점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다시 한번 올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더 내려온다고 해도 근접적인 차이를 두고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지표 발표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 저항을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봤던 이 1시간 봉에서의 오더블럭에서 다시 한번 타볼 예정이고요. 만약 이거 깬다면 이전 고점 보이시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타볼 예정입니다. 88K를 깨지 않고 올리는 선에서 가장 지지 저항이 강한 곳으로 일단 셀렉을 했고요. 만약 이 구간을 깬다면 87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날봉에서 봤던 ASR 지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의 띠가 생기게 되는데요. 자, 요 구간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동 매매 지표는 제가 만든 지표인데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 안에 이렇게 무지개색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건 각 비트코인의 지지 저항이 되고 모두 유의미한 곳들을 이렇게 건설적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난 구간, 그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노란색 이렇게 띠가 생기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 최후의 하락으로 여기는 어제부터 계속 가져갈 예정이고, 기왕이면 저는 4시간이나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 오더블럭을 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 오더블럭 사이에서 그대로 반등을 다시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포지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니까 그 다음 목표가 세팅이 안 된다 싶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지표 활용 한번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자, 요거 저희 자동 매매 지표라고 해서 매수 로켓 모양, 매도 셀 모양이죠. 자, 이거 그냥 한눈에 보기만 해도 고점 한번 인식했을 때 여기 뭐가 생겼죠? 우리 단기 채널이 생겼죠. 자, 요 단기 채널을 인식하기 무섭게 여기에서 또 한 번의 매도 사인. 자, 손실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익비는 안 좋을 수 있어도 손실은 줄여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디서 잡았다? 여기에서 하락 잡아버렸죠. 어제 같은 구간은 뭐다? 곧 죽어도 반등이었다. 근데 얘는 안전하게 다시 한번 살피고 이전 구간에서의 캔들 지지 보고 여기죠. 여기에서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고점 찍기 무섭게 매도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매도 사인이 나왔고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은데 아직 없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링크 누르셔서 아래쪽에 기타 누르시고 자동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혹은 스터디룸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은 1번, 차트 받고 싶은 분들은 5번, 이런 식으로 필요하신 것 정리하셔서 제출 아래 작성하시고 보내시면 되고요. 내가 구글 폼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8179-6630으로 아래에 필요하신 것들 정리해서 스터디룸은 스터디룸, 자동은 자동,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핵심 정리는 뭐냐? 우리 지금 봤을 때 4시간 봉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상승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지점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빗각은 우리가 보는 고점과 저점 이은 곳입니다. 그래서 요 지탱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기를 계속 기원해야 되고, 지금 1시간 봉에서는 계속해서 싸우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밑에 오더블럭 깨지 않고 갈 거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한 번 지지를 받아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시간 대응 잘 해주시고 저도 계속 스터디룸 통해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